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2월 18일 오전 11시 17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05.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가 주봉상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지만 단기 타임프레임상의 채널 상단을 뚫지 못한 채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RSI, MACD 등 다양한 지표들 보면서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대규모 추가 매수 뉴스와 여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개별 알트 차트 분석 또한 주요한 지지 저항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흐르더라도 103K에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보다 약간 위쪽 103.3K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고점 쭉 올렸습니다. 여기 104K에서 고점 형성하고 조정 올 때 이 라인, 여기 네모박스 쳐드렸었죠. 여기 아래 빼지 않고 잘 지켜주면 한두 차례 더 고점 올리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잡아드렸던 98K, 102K 저항 잘 뚫으면서 예상했던 대로 고점 높이는 움직임 나오면서 현재는 108.4K 부근까지 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이 102K를 넘기고 이전 고점 경신해서 올라갈 때 RSI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아래로 빠질 수 있다고 RSI 잘 체크해야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 캡처본 보시면 영상을 찍을 당시는 106K였지만 시간 지나면서 고점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8에서 110K 사이에 고점 형성하고 고점은 올랐지만 RSI 고점은 떨어진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고 쭉 빠지는 그림 보시면 캔들 고점은 계속 올랐지만 RSI는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다이아고널 채널 켜서 보면 채널 상단 저항 맞으면서 제가 잡아드린 노란색 네모 박스 여기 위에서 한 번도 안착해주지 못한 채로 빠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는 시그널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잡아드렸던 이런 박스 저항도 있었지만 이렇게 4시간 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주는 시그널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11월 정확히는 12일부터 만들어준 12시간 봉상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관찰되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그 해소가 확정되는 RSI 수치 라인이 72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 찍을 때 하락 추세는 돌파한 상태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높이러 갈 때 RSI 수치가 72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텔레그램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채널 상단 저항 맞고 있다. RSI 72 아직 넘기지 못한 상태다. 108에서 110K 저항 부분에서 움직임 주의 깊게 잘 체크해야 한다 라고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변에서 102K 뚫었는데 바로 110K 뚫어 올리는 거 아니야? 갈 것 같은데? 하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를 순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저항 구간은 반드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러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뚫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한 번에 뚫어내려면 시장의 힘이 반드시 받쳐줘야 하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RSI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하락 추세는 돌파해내면서 102K를 뚫고 올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RSI 이전 고점인 72, 이 72 라인은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11월 중순부터 지속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108.4K에서 약간 흐르고 있는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지금부터 만약 지금 104.8K에 있는데 104.5K 정확하지 않지만 104.5K 부근에서 만약에 이쯤이겠죠? 이쯤에서 받아주면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로 104.5K 아래로 빼버리면 여기서 잘 딛고 올랐던 103.7K 더 빠지면 102K 때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2K는 이렇게 뚫고 올릴 때부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를 힘들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 아래로 빠지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온다라는 가정하에 이 아래 꼬리는 100K까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캔들 흐름
보면서 캔들이 만들어질 때 시장의 힘도 같이 체크하면서 지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가까운 지지는 104.5K 있다 입니다. 104.5K에서 올리고 여기서 바로 110K 뚫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이때 상황을 봐야겠죠. 갔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실시간 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리하면 초단기 지지는 104.5K 부근에 있다. 104.5K 만약에 아래로 내리면 102K 정말 중요한 지지고 아래로 빠지더라도 100K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102K 위에서는 안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시간 봉으로 보시면 104.5K든 103K든 102K든 어딘가에서 조정이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는 RSI 72, 이 수치를 반드시 넘어줘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주말에 CME 갭이 101K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ME 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규 거래소는 주간에만 운영이 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닫히게 되죠. 하지만 비트는 24시간 7일 내내 거래가 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102K를 넘어서는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가 금요일에 닫히고 월요일에 다시 장이 시작했을 때는 주말간 생긴 가격 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갭이 현재 101K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많은 경우 이 갭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BTC 숫자 1 그리고 느낌표 이 차트를 검색하시면 CME 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실제로 이 101K대 후반에서 103K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갭이 언제나 항상 채워지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시면 11월 8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생겼던 이 갭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비트가 계속 쭉 상승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가 긴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당시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CME 갭을 채우지 않고 쭉 상승을 지속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힘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이 갭을 채우지 않고 이 어딘가에서 바로 110K를 뚫어 오르는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겠고요. 이 갭을 채우러 온다고 하더라도 갭의 범위 안에는 정말 중요한 이 102K 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잘 지지받고 재차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여기까지 빠지고 오르느냐, 지금 바로 오르느냐 이 차이겠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읽어내려면 시장의 힘을 체크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RSI와 MACD를 잘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RSI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MAC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4시간 봉 보시면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인 시그널 선을 아래로 하방 돌파했습니다.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MACD 선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습니다. D 선이 위에 있는 거고요. 조정을 겪을 때는 주황색 선, 시그널 선이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표상 캔들인 히스토그램도 빨간색 캔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상황도 보시면 비트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MACD 선도 하방을 향하기 시작했고 히스토그램도 빨간색 막대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힘이 매도세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선, MACD 선의 머리가 위쪽으로 일단 들려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더 큰 타임프레임에서 일봉상 MA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여기 102K를 돌파하면서부터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후에 계속 쭉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그널선의 헤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파란색 선의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만 상향 돌파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주황색 선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다가도 다시 쭉 상승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약간의 조정 후에는 재차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일봉상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비트가 큰 상승을 이어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조정 이후에
특히 주봉상 피보나치 2의 중요한 비율 구간인 1.618, 102.4K 부분이죠. 조정받더라도 어림잡아 102K 부분, 여기서는 지지받고 쭉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102K는 지금 가격 기준에서 2.5% 정도의 하락 구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약간의 조정이 동반되는 것은 이렇게 큰 상승 추세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 잡을 기회라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언제나 산타랠리가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020년도처럼 이렇게 약간의 횡보 또는 조정 후에 쭉 상승하는 그림, 여기서부터 약간 횡보 조정 후에 쭉 상승하는 그림,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19일이죠.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파월 의장의 FOMC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고요. 금리가 발표되는 내일 이후부터 102K 가격대 전후까지 조정이 오다가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 시즌 큰 상승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지진 104.5K보다 약간 더 흐르고 있는데 이후 상황 보면서 추가적인 관점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가 기대되는 이유로 몇 가지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대규모 추가 매집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3일 전인 12월 15일 15,350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알렸습니다. 1.5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500억이 넘는 자금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힌 마이클 세일러. 개당 가격은 10만 달러, 100K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로써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43만 9천 개에 달하고 개당 가격은 61.7K라고 합니다. 개당 6만 1,700달러, 총 가치는 27.1 빌리언으로 한화 약 38조 9천억 이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자금 동원력이 더욱 좋아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향후 비트코인을 얼마나 더 사 모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10월쯤에 여기서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178달러 마지노 지지로 해서 잡았던 것 같고 이후에 쭉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지금은 이런 바나나 존이라고 하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약간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점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고 고점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데 일봉상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보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하고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쭉 오르는 그림을 정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쯤에서 지지받고 오를 수 있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삼각형 패턴이 아니더라도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삼각형의 하단과도 겹치는 375달러에서부터 많이 빠져도 360달러는 잘 지켜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빼면 다음 지지가 좀 더 아래 이쯤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또 힘이 좋은 상태고 지수 편입이라든지 비트코인도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360달러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을 잘 뚫어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오늘 기준으로 435달러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가기 전에 먼저 중간에 420달러, 420달러의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뚫어내야 하겠고 이후에는 이 삼각수렴 상단 저항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440달러 정도, 440에서 450달러 정도에 있는 두 번째 저항 420달러 이후에 440에서 450달러 이 저항을 두 개를 돌파해줘야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에는 지금 형성된 고점이 543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점보다 약간 더 위에 저항이 있고 그 위로는 660달러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크게 본 저항이고요. 중간 저항이나 지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잡지 않고 이제 큰 저항만 봤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는 660달러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이네요.
크게 봐서는 현재 기준에서 한 7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까지 언제 도달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잡아둔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되거나 약간 하향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375달러에서 360달러에서 잘 지지받아주는지 한번 체크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는 420달러 뚫어내고 그 다음 440달러에서 450달러 뚫어내는 거 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시 비트로 돌아와서 비트의 산타랠리, 연말 랠리가 기대되는 이유 두 번째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인데요. 마이클 세일러만큼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막대한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6일과 17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11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한화 약 1조 6천억에 육박하는 자금이네요. 16일에는 다른 기관들도 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17일에는 매수한 양만큼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양일간 1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은 블랙록에게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비트가 연말에는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세 번째, 계속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래량의 물량입니다. 앞서 봤던 마이클 세일러나 블랙록 등 큰 고래들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다 사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공급 압박에 직면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이때부터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0월에서 11월쯤부터 거래소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11월 초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 예상한 고래들이 먼저 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 또한 비트코인의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분석 마지막으로 자금 유동성 체크할 수 있는 비트 청산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가격 기준에서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가깝고 그리고 유동 물량이 더 많이 쌓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은 102.3K에서 100.7K 그리고 그 아래로는 99.7K에서 99.3K 해당 구간에 많은 롱 포지션 물량이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108.5K 그 위에는 110K 부근에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보시면 역시나 아래쪽에 많은 유동 물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8.5K까지 100.5K부터 98.5K까지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쪽으로는 108.5K에서 109K까지 해당 구간에 숏 포지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위쪽으로는 유동 물량이 없다가 120K대에 또 많은 숏 포지션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좀 더 큰 타임 프레임인 1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아래쪽보다 위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격대는 116K 후반에서 117.2K 정도로 보이고요. 청산맵 분석 정리하면 단기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약간 더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 기준을 좀 더 크게 두고 봤을 때는 116K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3.7K까지 터치한 상태인데요. 아래로 더 빠지면 102K 이제 강력한 지지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다이아고날의 채널 하단인 101K 부근 지지 있습니다. 여기 이 삼각형 구간 여기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해 주시고요. 상승한다면 여전히 이 다이아고날의 상단 저항 108K에서 110K까지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긴 꼬리 달고 내려오면 안 되고요. 위쪽에 이런 캔들 몸통으로 제대로 안착시키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는 가로 매물대 지지 여기서 튕겨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는 신고점 경신했지만 알트는 그만큼 가지 못하거나 혹은 조정 많이 들어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알트는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혹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트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알트는 항상 비트 가고 나서 뒤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알트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크고 작은 조정이 있겠지만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로 매물대가 지금 주봉인데 273일, 8개월이 넘게 캔들이 이 구간에 머물면서 만들어진 가로 매물대 지지입니다. 8개월간 만들어온 이 지지를,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닿았을 때 두어 번 이렇게 튕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라이징 웨지 여기 하단 맞고 아래로 쭉 흐르는 그림 예상해 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쫙 빠지지 않고 이런 데서 계속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2년간 만들어온 패턴의 하단을 뚫고 내렸기 때문에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만들어온 이 지지를 한 번에 뚫기 어렵듯이 777일, 2년이 넘게 만들어온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을 아래로 뚫고 흐른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드디어 11월 말에 여길 뚫어냈고 이 힘들게 뚫어낸 패턴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 역시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계속 뭉갤 수 있고 아무리 오르더라도 58.7% 여기 이 라인을, 이 흰색 라인이죠. 여기 잡아드리면서 여기 뚫기 쉽지 않을 거라고,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오를 수 있어도 이런 데 맞고 아랫꼬리 그리면서 내려오는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 위쪽으로 넘어서는 그림 나오면 그때 상황 보고 다시 저항 잡아드리겠지만 일단은 58.7%를 기준으로 도미너 수치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탈2 차트도 보려고 합니다. 지금 토탈2 차트는 전체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코인들의 총합 차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 토탈2 차트가 올라야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알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최근 11월부터 많은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죠. 이제 약간 조정이 올 때도 됐다고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분석상으로도 지금 이 라인, 여기 정확히 저항이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맞고 빠지고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 1차 지지와 2차 지지입니다. 약간 지금 1.51인데 1.47과 1.43까지 약간 더 빠질 여지가 있고요. 이 두 구간에서는 잘 받고 지지받고 올려줘야겠습니다. 지금 지지 마지노선으로 잡아둔 1.43 여기까지 빼버리면 이게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마감하게 되면 아래까지 훅 빠질 수가 있거든요. VLVP 지표 켜서 같이 보면 가로 매물 저항에 막혀 있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이런 중간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라주길 바라봐야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빼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가로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훅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알트들은 조정이 더 크게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1.43 여기는 지키면서 올라가 주길 바라야겠습니다. 그럼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잘 지지받고 오르면서 4,000달러 저항까지 뚫고 잘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트 조정 오면서 같이 빠지고 있죠. 이더리움은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듯이 3,800달러에 중요한 지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 아래로 빼버리면 이 분홍색 두 라인, 여기는 반드시 지켜줄 거라 보고 있고, 중간 지지는 잡을 필요성 있는지 보고 텔레그램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중요한 3,450달러에서 3,560달러 여기 위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렸지만 저는 올해 안에 이더리움이 4,135달러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4,135달러, 업비트 기준에서 600만 원 정도 가격대고, 이더리움은 4,135달러 여길 넘어야 다음 큰 저항에 도전하러 갈 수 있는데 그 가격대는 4,800달러입니다.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듯이 중간 저항들 당연히 있지만 크게 봐서 4,800에서 5,000달러 보면서 상승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4,135달러를 일단 뚫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12월이. 그 안에 이 4,135달러 여기 위에 반드시 안착시켜 주길 기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상황은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관점 공유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안에 이 3,800원
뚫어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인데요. 이때 설명드릴 때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이자 게리 겐슬러의 사임일입니다. 이때 상승하기 위해서는 12월에 이 3,800원 뚫어줘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12월 안에 3,800원 위로 올라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500원 부근에 있을 때였고요. 이후에 바로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3,800원 뚫은 이후에 지금 약간 흘렀는데 이렇게 뚫고 안착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플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3,800원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흘렀고 지금 이번에도 뚫으려고 했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리테스트하고 약간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3,800원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저항받고 흐르고 있지만 저항이 세다는 말은 여기 뚫고 위에서 안착하면 다시 3,800원 아래로 빠지기 힘들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이 다음 상승 국면, 제가 770원대부터 잡아드렸잖아요. 그때가 지금 상승의 1단계라고 보면 지금 3,800원 이후부터는 또 다른 상승 국면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3,8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넘어줘야 하는데 저는 이번 달 안에는 여기를 뚫고 위에서 안착해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 상승에서는 어디까지 오를지 제가 보는 관점은 텔레그램에 남겨뒀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흐를 때 알트들 다 지지 추가로 잡아드렸었는데 그때 리플은 2개 잡아드렸습니다. 3,190원과 아래에 하나 더 잡아드렸죠. 힘이 좋아서 거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3,190원에서 지지받으면서 쭉 올랐습니다. 리테스트 확실히 받고 이후에는 저점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쭉 올랐고요. 지금 비트 조정받으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저점 내리지 않고 이 어딘가에서 지지받고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디테일한 가격대는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 보겠습니다.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노란색 네모 저항 잘 뚫고 오르길 바랬는데 역시나 비트 조정 오면서 같이 빠지고 있고요. 570원 지지 빠진 채로 510원 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지도 510원 가기 전에 중간 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분석해서 텔레그램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도지는 VLVP 상으로는 540원에서 550원 이 부근에 가로 매물대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크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바이비트 현물 차트입니다. 봉크도 이 노란색 저항 잘 뚫고 안착해주길 바랬는데 실패하고 저점 계속 내리면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벗어났던 하락 추세에 다시 리테스트 하러 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리테스트 하러 오는 이 구간이 제가 지지 마지노선으로 잡아드렸던 331887 여기랑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채널의 상단과 지지 마지노선 여기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를 잘 받아주길 바라봐야겠고 만약에 채널을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채널을 뚫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겠고요.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텔라 루멘 보겠습니다.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이렇게 빠질 때 555원에서 553원 지지로 잡아드렸죠. 여기 지키면서 올라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바로 장대 양봉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 소화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바로 어제 장대 양봉으로 쏘는 그림 나왔는데요. 스텔라 루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쭉 그리고 이 저항도 넘기면 쭉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코인이고 지금 미국 코인들이 많이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도 비트가 조정 올 때 알트들이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잡아둔 구간 안에만 있으면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스텔라 루멘은 여기서 지지받고 오르면 다음 저항은 750원 여기까지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차트고요. 이전에는 업비트 차트로 봐드렸었는데 차트가 개연빔도 나오고 하면서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 차트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차트로 분석을 했고 설명드린 후에 업비트 넘어가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쯤에서
텔레그램 남겨드렸었죠. 이렇게 남겨드리면서 이 당시에 있을 때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차로 222달러, 2차로 227달러를 뚫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222달러는 잘 뚫어냈는데 227달러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아래로 흘렀죠. 아무래도 비트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하락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지지로 중간 지지 잡지 않았고 1차 마지노 지지만 잡았습니다. 203달러입니다. 이 아래에도 지지가 있습니다. 더 빠지면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업비트에서도 1차 저항, 2차 저항 잘 뚫고 올렸지만 역시나 다 빼면서 조정받았고 현재는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잡아드렸던 31만 4천원 해당 지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고점을 추세를 이은 고점 하락 추세 저항을 뚫으려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캔들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31만 4천원 지지 있고 그 다음에 저항들도 채널 저항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잡아드린 이 선들이 있죠. 여기가 많은 지지와 저항이 중첩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뚫고 오르면 이 위쪽에 있는 흰색 네모박스 저항까지 도전하러 갈 수 있겠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 파란색 지지 29만 5천원 정도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28만원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페페 보겠습니다. 페페도 제가 어제 이 점선 지지와 저항 남겨드렸었는데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런 데는 시도도 못하고 아래로 쫙 빼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내리던 저점을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가 주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조정받는 비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추세 전환은 실패했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지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500에서 20359 그리고 일전에도 계속 지지받아줬던 18155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이 중간 라인에서 잘 지지받고 올라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페페는 일전에 제가 이 구간들 잡아드릴 때 저항 마지노선도 같이 잡아드렸더라고요.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 28490 부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코인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코인 보면은 비트 조정받으면서 저항받고 쭉 빠졌고요. 현재는 지지 마지노선으로 잡아드린 네모 지지 박스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상 보시면 지금 여기서 잘 지지받고 보라색 잘 뚫고 지금 여기서 맞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착시키고 쭉 올라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밑에 쪽으로 빼면 제가 아래쪽에 있는 지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알트입니다. 역시 비트 조정받으면서 같이 빠졌고요. 지금은 첫 번째 추천 알트와 같이 잡아드린 지지 마지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로 빼면 아래쪽에 있는 지지 구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서 빼지 않고 잘 안착받으면서 위로 차근차근 잘 올라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당 코인 힘이 좋기 때문에 이후 움직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코인이고요. 해당 코인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4 알트라고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많이 내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낮은 가격대에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는 코인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천 알트입니다. 미국의 차기 SEC 위원장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직전 고점을 경신한 상태로 아주 힘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1차 지지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래로 빠질 경우 대비해서 오늘 텔레그램으로 아래 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고점 부근에 1차 저항과 2차 저항 있습니다. 이 저항들 차근히 잘 넘어주면 25%에서 30% 정도 수익 구간 열려있는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은 고정 댓글 들어오셔서 카톡 링크 접속하신 다음 숫자 4번과 미국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드린 저항이나 지지 정보 받기 위해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선별한 알트코인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추천은 카톡 링크 텔레그램이 아니라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미국 또는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라고 적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실시간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비트는 현재 103.7K 주변에서 한 번 더 저점을 내렸습니다. 추가 조정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그럼 12월 18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